안녕하세요.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영상으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인데 우리 상꾸미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1박 2일 동안 지금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아랫지방보다 서울이 조금은 더 선선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도 엄청 덥네요. 네, 잠시 후에 함께 근무하는 치과 선생님들도 지금 서울로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또 함께 추억을 남기기로 했는데 날이 더워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역으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준비 끝내놓고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드릴 내용은 아스피린 환자분들 이제 치과 진료할 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며칠 중단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들 보내잖아요. 아니면 전화 문의 해보셔라. 그리고 그거 확인 후에 이제 며칠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약속을 잡아주겠다. 라고 해서 환자분을 다시 그 내과든 그 분이 약 타시는 병원으로 보내드리죠. 확인하시라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덴탈빛 카페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관련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스피린이든 와파린이든 혈전용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외과적 시술을 해야 될 때, 임플란트나 발치 같은 외과적 시술을 해야 될 때 출혈 양상 때문에 바로 진행하지 않고 약을 중단 후에 진행을 하죠. 근데 그때 치과에서 며칠을 중단하세요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 받는 병원에 문의하셔서 며칠 중단하면 되는지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라고 보통 많이들 할 겁니다. 치료 의뢰서를 보내기도 하죠. 진료 의뢰서를 이렇게 적어서. 그리고 회신을 주세요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네 병원의 원장님은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가 아니라 며칠 중단하면 되니까 그거 중단하고 시술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하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약속을 좀 잡아달라라고 이제 오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알고 있기에는 그런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병원에서 치과에서 결정해서 진행해도 되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저희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요즘 좀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확인을 받아오세요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회신을 주시기를 뭐 본원에서 어떠한 이유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출혈이 있는 진료를 할 때는 이 약을 며칠 정도 중단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회신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일반 병원의 원장님들 사이에 매뉴얼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렇게 답하세요라는 그런 공고사항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며칠을 끊고 진료를 하면 됩니다 라고 확언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도 뭔가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확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는 확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며칠 중단하고 하면 됩니다. 라고 확언은 하지 마라. 단, 지금 그 환자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보편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를 중단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환자의 개인 뭐 어떠한 차이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치과 원장님의 판단 하에 진행하세요 라는 형태로 회신을 해라 라고 이제 좀 공고를 하고 있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과든 어디든 그 약을 복용하는 곳으로 우리가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을 잘 듣지 못해요. 그렇게 보냈을 때 저는 환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봤었냐면요. 출혈이 얼마만큼 있을 진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진료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위험성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뭐 며칠을 중단하고 치료를 해라 라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치과 원장님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우리에게 물어볼 얘기가 아니다 라고 회신하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아니면 그냥 그분이 약 드시는 이름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치과에 이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하셔라. 그러면 치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다 라고 회신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 약의 주의사항을 보고 만약에 출혈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제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주일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중단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해서 진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생각지 못한 상황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그들도 분쟁이 많았을 거예요. 책임의 소지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혈전용해제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그 약을 처방하시는 분이 더 잘 알 거니까 그거는 치과 쪽의 어떠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쩜 회피하기 위해서 이 약을 며칠 중단하고 치료하면 되는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오세요 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문을 요구하는 느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6일 중단하면 돼요. 혹은 3일 중단하면 돼요. 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났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과는 뭐예요? 그쪽에서 3일 중단하고 이 빼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 없어. 거기다가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있었겠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나 환자하고 어떤 마찰이 있고 하니 이제 그들도 많이 보수적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그 공고문에 볼 때도 보편적으로 며칠을 중단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개인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료에 대한 부분은 치과의 판단하에 치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회신을 하세요 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들 응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질문을 달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확인을 할 때 혈전용해제를 복용을 하실 때 중단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조금 물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요 혈전용해제를 절대 중단하면 안 되는 환자분도 계신가 봐요. 제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과에 근무를 하면서 혈전용해제 복용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그런 확인 요청을 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6일 끊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3일 끊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약을 중단하면 안 되니까 출혈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진료를 해주세요라고 회신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정말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혈전용해제를 중단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더 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끊으면 됩니까? 며칠 끊고 진료하면 됩니까?를 묻지 않고 이분은 혈전용의제를 중단을 해도 되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때 필요하다면 중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컨트롤해서 치과에서 진료를 해도 됩니다. 라는 회신을 받으면 네, 6일 정도 환자분에게 중단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3일 정도 끊었는데 몸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약을 다시 복용하시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이후에 출혈이 나는 게 지혈되지 않아서 쇼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경우는 네, 환자분에게 상황을 안내드리고 약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피가 나는 진료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혈이 되지 않으면 뭐 지혈제 주사를 맞으러 외과로 가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거나 혹은 약을 중단하지 못하거나 혹은 혈전용의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발치와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에 뭐 지혈제 우리 약제 있잖아요. 그런 약제를 넣어 드린다거나 혹은 오전 진료로 조금 많이 진료의 시간을 잡아 드린다든지 그런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프로토콜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확인을 요청할 때도 질문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자꾸자꾸 병원들도 뭐 치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까지 미쳐질지 모르니까 모든 행동들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걸로 인한 어떤 컴플레인이라든지 감정 소모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는 우리대로 보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환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료적인 프로토콜을 병원에서 구축을 한다면 사실 3일 끊고 6일 끊고 이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며칠이라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환자가 그냥 약을 조금 끊고 그나마 좀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을 끊으면 이 환자한테 오는 그런 데미지가 더 커서 약을 끊지 않고 병원에서 잘 컨트롤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환자인 건 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걸 조금 바꿔주시는 게 환자를 응대하는 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하자면 혈전용의제 드시는 분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며칠을 중단해야 될지에 대한 확인 사항으로 요청을 하는 것보다 중단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회신을 받는 거에 조금 더 유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그런 혈전용의제를 드시는 분들이 외과적인 진료, 출혈이 일어나는 진료를 할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끊으면 됩니다. 라고 원장님들 사이에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이 근무하는 곳의 원장님은 그 프로토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의 아쉬움은 그 환자가 약을 중단하면 안 되는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좀 중단해도 되는 환자였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네, 질문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네. 환자 응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몸의 컨디션, 내 몸에 대한 컨디션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진료를 받는 환자의 어떠한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컨디션과 환자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치과는 병원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되는, 네,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그러한 상황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우리 병원만의 그런 프로토콜을 잘 만드셔가지고 환자하고 진료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치과 생활을 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네, 덴탈핏 카페를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또 이 채널을 함께 꾸려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작은 공간에서 애쓰셨을 산꼬미들을 응원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